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월요일 아침 특별한 손님과 함께 이 아침의 문을 열어봅니다. 굿모닝 초대석. 오늘은 인천시에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인천시 동구 김찬진 구청장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시 동구청장 김찬진입니다. 네, 저희 굿모닝 OBS 첫 출연이신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에서 온 동구청장 김찬진입니다. 네,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하나하나 저희가 이야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월요일이고 아침 일찍 오시느라 일단은 감사합니다. 길 많이 막히셨죠? 예, 네. 예상보다 조금 더 막혔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일찍 와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지난 2년을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소감이 어떠신가요? 동구청장의 1시간은 우리 인천시 동구민의 6만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2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2026년 7월이면 동구와 중구 내륙이 합쳐져서 재물포구가 출범합니다. 저와 700여 공직자들은 인천 동구의 교육, 복지, 개발, 교통, 행정 등이 재물포구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재물포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2년 동안 더욱 열심히 달려갈 것을 우리 동구 주민들과 미래의 재물포구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 저희도 이제 몇 분 인터뷰를 나눠보면 지금이 딱 이제 중간 시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 뭐 많은 성과를 거두셨겠지만 지난 2년 동안 뭐 스스로 생각했을 때 공약 이행률 사실 이런 것도 관심 많으시거든요. 아니면 뭐 진행 상황을 조금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민선 8기 동구청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선거 때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공약을 가다듬고 보강해서 5대 분야 20개 공약 사업을 확정 지었습니다. 임기가 절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공약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온 결과 9개 사업이 조기에 완료가 되었고요. 네. 공약 이행률이 67.8%를 달성하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지난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4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약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저와 우리 동구 공직자 모두가 행정력을 집중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 우수 등급 A등급 이런 거 받으면 가장 그래도 보람된 순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보람된 순간입니다. 약속을 지킨 우리 주민들과 약속을 지켰다는 의미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작지만 강한 동구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최초 또 인천 최초의 사업들이 동구에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 동구에는 전국 최초, 인천 최초로 도입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재물포구로 통합되면 이 사업들이 표준이 돼서 재물포구의 행정혁신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 교육, 편의 등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가 큽니다. 우선 동구는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3,670여 명에게 연 1회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인공지능과 드론을 활용한 도로 파임 탐지 체계 구축 사업도 전국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천 동구의 도로 표면을 촬영해서 도로 파임과 갈라짐 등을 분석합니다.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위치의 분포도는 도로 보수에 신속히 활용되어 행정 비용을 크게 아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동구가 인천 최초로 도입한 대표적인 정책은 6가지가 있는데
지난해 8월 추진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관내 19세 이상 구민에게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평생학습 광자를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0만 원 정도의 동구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 우리 동구는 향후 1,000명까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 기초단체 최초로 동구 장애인체육회가 1월 출범하였습니다. 네네. 동구 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 장애인 동호인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향후에는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구가 인천 지역 장애인 체육 발전의 길을 선도적으로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구는 지능형 연상 분석 실종 예방 시스템을 지난해 12월 인천 최초로 구현하였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 CCTV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 실종자의 외관이나 움직임, 특성 파악으로 전보다 빠르게 실종자를 탐색해서 치매 환자 실종과 장기적으로 실종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우리 동구는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2천만 원 정도가 지원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해서 인천 동구 사회적 경제 영화제를 지난해 11월 인천 최초로 개최해서 미혼모, 어르신, 예. 정보약자, 다문화 등 사회적 가치를 되짚어보고 사회 약자에 대한 인천 지역 여론을 이끌었습니다. 네네. 또한 우리 관내에 전체 버스 승강장에 냉온열 의자를 설치를 해서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에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완료할 예정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전국 최초, 인천 최초 사업들이 동구는 물론이거니와 재물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2년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년 동안 또 있었던 일들 쭉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김찬진 구청장님 제가 오시기 전에 한번 프로필을 봤었거든요. 사실 그 치의학 원래 치과 의사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걸 제일 먼저 얘기해 주실까 했는데 역시나 그 스케일링 본인 부담 지원금 요거는 근데 반응 진짜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스케일링은 자주 해야 우리 진짜 치아 건강 유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럼요. 일반 우리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기적인 그러니까요. 스케일링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 1회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해 주시는 거.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6가지 정책들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방송 시작할 때도 도입부 얘기해 주셨지만 인천시에 구가 하나 더 생깁니다. 행정구역상 재물포구 이게 2026년 7월에 이제 출범을 하는데 동구에서는 그럼 요거 관련해서 어떤 준비 지금 하고 계세요? 예, 올해 1월 재물포구 신설 관련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서 2026년 7월 1일 재물포구가 출범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통합 창원시, 통합 청주시와 같이 지자체 간 1대1로 완전 통합한 사례는 있었지만 재물포구처럼 자치단체 전체와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일부가 통합하는 것은 선례가 없는 최초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구는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해서 구 출범 준비과를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재물포구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례가 없는 최초인 만큼 기본 계획과 분야별 추진 사항을 발굴하는 사전 준비 단계, 재물포구 출범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 운영 및 분야별 세부 추진 매뉴얼을 마련하는 실무 추진 단계, 부서 및 인력 재배치와 분야별 최종 점검을 추진하는 마무리 단계로 구분 추진해서
2026년 6월 30일까지 출범 준비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네. 재물포구 출범이 인천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확신을 갖고 인천시와 중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의하고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재물포구 시대가 원활히 출범될 수 있도록 네. 총력을 다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를 출범하는 과는 진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이게 처음 이제 신설이 돼서 이제 그럼 뭐 TF팀이 만들어지고 하는 건가요? TF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게 그러면 인천 동구랑 중구가 합해져서 재물포구가 되는 건가요? 예. 우리 일단 중구는 중구 내륙과 영종구로 분리가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중구 내륙 남아있는 중구 내륙과 우리 동구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포구가 탄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구가 주는 건 아닌 거죠? 전체적으로 그럼요. 숫자가. 좀 더 재물포구로 더 확대되는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준비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많습니다. 2년간의 성과 중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이거를 가장 큰 성과로 꼽으셨습니다. 교육. 사실 교육 모두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동구의 교육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예,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교육경비 보조 해제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 교육경비 보조 제한 해제라는 저희에게 족쇄가 있었는데 이걸 풀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은 우리 유치원을 포함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학교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두 개 분야로 노후시설 개보수, 진로 지원, 현장 체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동구는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경비 지원금의 최대치인 자체 세입 6%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약 20억 원을 최종 교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네네. 학교당 평균 약 1억 원 정도 돌아갈 예정입니다. 평균 지원 금액으로는 인천 내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예. 또한 인천 최초로 만드는 어린이 영어 도서관도 조만간 개관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준공된 꿈드림센터 2층에 위치한 어린이 영어 도서관에는 15,000여 권의 다양한 영어 원서와 영어 관련 프로그램이 갖춰지게 됩니다. 영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도서관 개관 기념으로 준비한 특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천 최초입니다만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있는 4세와 5세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원어민 영어 수업을 올해 9월부터 주 1회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또한 우리 주민들의 큰 관심을 갖고 염원하고 계시는 여자중학교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인 금송구역 내 초등학교와 여자중학교를 통합한 학교 신설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업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학교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통학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제 임기 내에 여자중학교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이제 아이 엄마들이 많잖아요. 영어 동화책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도서관에 구비해 주시면 가서 보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도서관이 이제 개관을 하게 되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엄마 손을 잡고 영어 책도 읽고 원어민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도 하면 훨씬 우리 동구 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영어 수준이 향상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느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그렇죠. 이런 거 다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누구나 원어민 수업 들을 수 있게 또 해주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아니 여학생 그 중학교가 좀 부족한가요? 이건 몰랐네요. 저희가 원래 여자 중학교하고 여고가 있었습니다. 방문 여고하고 방문 여중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방문 여고하고 방문 여중이 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여고하고 여자중학교가 우리 동구 관내에는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간 우리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여자중학교를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 여자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 구청장님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철학 같은 거 있으세요? 교육 정책 하실 때?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원도심이기 때문에 교육 문제 때문에 우리 동구를 떠나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치단체가 성장하고 정주 여건을 높이려면 네. 교육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죠.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 수준을 좀 높이려고 무던히 더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아이들 교육이 정말 높은 순위를 차지하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도심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도심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예. 저희가 동구 관내 교통안전 같은 경우는 전국 1위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교통안전지수를 평가하는데 동구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구 부분에서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과 2022년 관내 교통사고가 30% 정도 감소하였고요. 중상자나 부상자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12세 이하 교통사고 부상자 역시 2022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네. 우리 동구는 네 가지 분야에서 체계적인 사업을 실시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첫째가 보행자 교통사고 관리 분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정비하였습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3차례에 걸쳐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6개 초등학교 통학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검했습니다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예.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공사를 실시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 발생 예방 분야로 2022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한 10,000건 정도 됐습니다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2023년에는 8,000여 건으로 약 2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 및 사업용 차량 관리 분야로 주민들이 폭염과 한파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일부 버스 승강장 쉘터와 노후 의자, 고정형 바람막이를 교체하였습니다. 네네. 네 번째로는 민관협력 교통안전 문화정착 분야에서는 교통안전 뮤지컬 공연, 보행지킴이 활동, 사회단체 캠페인 전개 등 활발히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오늘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사고율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예, 요거를 가장 먼저 30% 정도 줄였다고 하니까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통 관련해서 사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원도심에 워낙 그 교통 관련 현안들 많이 있잖아요. 인천 지하철 3호선 유치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꼭 필요한 이유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인천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는 동구, 중구, 미추홀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를 연결하는 순환선입니다. 그동안 인천 3호선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낮아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동구와 우리 인천시는 사업성이 높은 인천 지하철 3호선 일부 구간인 송도국제도시, 동구, 중구, 청라국제도시, 검단 신도시 노선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지역을 순환하는 남북축 철도가 있고요. 인천 동부를 연결하는 인천 1호선 같은 경우는 계양, 부평, 남동, 연수구를 지납니다. 인천 중앙을 관통하는 2호선 같은 경우는 서구와 미추홀구, 남동구를 지나는데 서민 옹진과 강화를 제외하고 나면
내륙인 동구와 중구가 철도 교통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철도 네트워크의 불균형은 인천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교통혁명으로 일컬어지는 GTS 경로에도 동구와 중구가 빠져 있는데 예.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 철도 교통의 중심이었던 동구와 중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인천시의 역점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가 꼭 성공하기 위해서 인천 3호선이 동구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엔 철도하면 인천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절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우리 구청장님이 조금 노력을 해주셔서 꼭 여기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 앞으로 또 남은 2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끝인사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동구와 중구가 곧 인천이었습니다. 네. 인천의 중심이자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동구와 중구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서 원도심이라는 이름 속에 갇혀 있습니다. 2년 후에는 제물포구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 제물포구라는 한 줄기 빛을 따라서 동구와 중구 원도심은 다시 도약할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저와 동구 공직자들은 국민들과 함께 혁신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들을 동구 행정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2년은 행정 혁신을 일으켰던 동구 정책을 제물포구에서도 조속히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서 6만 시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원도심 부흥을 위해서 남은 2년간 저의 1시간은 10만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전력을 다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민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동구가 제물포구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물포구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묵묵히 김찬진표 행정을 해왔듯이 앞으로 2년도 변함없이 우리 주민만 바라보며 활기차고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구청장의 1시간은 6만 시간 혹은 10만 시간이다. 제가 꼭 이 다음에 제물포 구청장 김찬진 구청장님으로 다시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천시 아직은 동구입니다. 동구에서 나온 우리 김찬진 구청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